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한 번씩 봤던 애들로 우리가 언제 진입을 해봤고 왜 진입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스택스라는 코인이 있었더라고요. 스택스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상에 우리가 진입을 했던 지켜봐왔던 구간은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를 왜 봤냐고 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이 시점들 있죠. 저점에서 상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터졌죠. 그리고 이 세 번의 기간 동안 첫 번째 캔들보다 두 번째 캔들이 장대 양봉으로 훨씬 강합니다. 거래량도 더 많이 터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은 거래량이 줄어들진 않았고 대신에 두 번째 장대 양봉보다 캔들의 몸통의 길이가 조금은 짧죠. 이제 점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틀 차에는 되게 강한 힘을 보였지만 3일 차에는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캔들의 힘보다는 조금은 매수세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봤을 때 이 꼬리의 마지막 부분, 종가는 아니고 고가 라인이죠. 이 캔들의 고가 라인을 쭉 보면은 이게 과거에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었던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지지였지만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날봉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 과거의 지지 라인이 현재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기평선을 다시 지지하고 상방으로 올라서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터졌던 고가 캔들의 종가 라인을 넘어서 주고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소화된 매물을 여기서 조금 더 강한 힘으로 넘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프레임을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단기봉으로 봤던 시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4시간 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 여기 처음 닿았던 일봉상에는 꼬리가 하나였죠. 근데 4시간 봉으로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점에 4번이나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한 거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만 닿으면 누군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니까 아마도 이전 처음에 지지가 나왔던 이 시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캔들의 윗꼬리에서 매도세가 나와주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눌렸지만 다시 올라와 주는데 여기서 15분 단기봉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고점을 달성하고 눌렸다가 이 고점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리고 저점도 같이 올려주고 있죠. 고점 라인 부근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도 올리고 고점도 같이 올리면 고점을 뚫어줄 때 이 부분이죠. 이런 고점 라인을 뚫어줄 때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1차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은 위쪽으로 조금 더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스택스가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무거운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1차 라인을 지속적으로 저항대가 작용이 되면서 결국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택스는 1차 TP를 터치를 하고 남은 물량은 본절 로스가 걸렸었죠. 저는 충분히 높은 시간 프레임대에서
이런 저항으로 작용해줬던 라인들을 몇 번씩이나 두드려 줬거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꼬리가 계속해서 생겼죠. 그렇다는 거 이 0.3983 라인을 강하게 위로 한 번씩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렇게 한번 강하게 올렸던 이런 패턴이 여기서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스는 지금 이렇게 눌릴 때 진입해서 다시 상방을 보기보다 나중에 비트가 올라가고 강한 힘이 알트로 매수가 유입이 될 때 0.3983 라인을 뚫어주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면은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택스는 아직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한 번만 뚫어줬으면 강하게 올라갔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죠. 다음은 제니예요. 호라이즌 코인이죠. 이 코인은 우리가 날봉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지난주 강의 때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한 지가 좀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몰려있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과거에 보면은 이전에도 꼬리로 계속 터치를 하고 눌리고 터치를 하고 눌리고 여기서는 뚫지 못하고 눌렸죠. 여기서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니까 이평선이 옆으로 밀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고점보다 여기의 고점이 좀 더 낮게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 비슷한 시점에 계속 꼬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 구간은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계속 누가 파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누가 팔아요. 근데 이런 팔았던 구간이 장기 평선과 저항대로 작용되는 이 구간을 강하게 위로 올려서 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롱을 봤었죠. 호라이즌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이 코인만 단순히 저항대를 이 구간을 저항대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것만 확인을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쉬가 있었죠.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대쉬를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보통은 지캐시가 다크코인의 대장으로서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쉬가 49% 그리고 35% 사실 이 꼬리까지 한다면 하루에도 70% 이상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도 꼬리까지 한다면 약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이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있는 대장급의 코인이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젠이 또 이런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려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 저항도 함께 말이죠. 그래서 젠은 이런 차트적인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에 있는 대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먼저 출발하는 친구와 뒤따라가는 친구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뒤따라가는 친구로 젠이 프라이버시 코인 중에서 가장 차트가 좋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대시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3차 TP 라인까지 하루 만에 도달을 했는데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까지 크게 쏠 줄이야. 그래서 젠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 돌파와 이평선 돌파 그리고 같은 섹터의 대장 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게 다 같이 맞물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의 칠리즈 코인이
NFT나 펜토큰 코인의 대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칠리즈가 먼저 가고 뭐 다른 NFT 코인 중에서 차트가 좋은 애들은 칠리즈를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ASR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카이 AI 코인이 있죠. 스카이 AI가 아니네요. 어제 봤던 산토스, 맞아요. 이번 주에 봤던 산토스죠. 얘 친구도 같이 봤으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봤던 코인은 IP가 있어요.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관심 종목에 올려드리진 못했는데 채팅방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진입하신 분들이 많았죠. IP는 굉장히 차트가 단조로웠어요. 너무 쉬웠다고 할 수 있는 정석 차트였죠. IP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IP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먼저 한번 그려본다면 이 구간, 꼬리들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을 저항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작용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지지로 작용했던 꼬리 라인들이 미래에도 윗꼬리고 저항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단순히 위에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죠. 저점을 높인다는 거는 저점을 추가로 갱신하려는 매도세의 유입이 크다기보다 매수세의 유입이 커서 이 계속해서 윗라인을 뚫어주려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 도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고점 라인에서 십자 도지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예요.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되게 치열하다는 증거가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이라고 할게요.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길이가 굉장히 비슷하고 이 캔들의 몸통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캔들의 몸통이 작고 꼬리도 작은 거는 팽이형 캔들이라 부르고 이런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십자형 모양을 우리는 도지 캔들이라 부릅니다. 그럼 팽이형과 도지형 캔들의 고점이나 저점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준다면 우리는 추세가 곧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점 라인에서 나와주었지만 저점을 올려주고 이 팽이형 캔들과 십자 도지형 캔들을 한 번에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계속 꼬리로 지지를 하고 올라갔죠. 여기도 꼬리로 지지를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항을 맞닥뜨렸을 때는요. 여기서 매수세가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위로 올라가지만 꼬리가 생기면서 종가는 이 캔들의 종가는 이 2.252 라인 아래에서 계속 마감이 됩니다. 보이시죠? 꼬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지만 계속 밀려서 종가는 이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캔들들을 모두 장악해버리는 장대 양봉이 생성이 되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얘는 계속 밀렸지만 이 캔들의 종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2.252 라인 위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돌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번, 7번 정도의 시도를 실패하고 한 번에 장대가 나왔는데 이 라인 위에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를 드디어 뚫어줬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리고 장대에서 돌파를 하고 한 번 더 장대가 나오고 거래량이 계속 붙죠. 뚫지 못했던 라인을 뚫어주니까 이제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을 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단기봉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가 너무 좋았던 매수 자리예요. 아까 2.25 라인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뚫어줬죠.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급등해서 단기 봉상에서 급등해서 뚫어주면은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커요. 근데 단기 봉상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절대는 아니겠지만 높은 확률로 숏을 치면은 죽습니다. 매수세가 천천히 받아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건강한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 라인을 강하게 위로 올라서 주죠. 그렇게 되면은 강한 저항대 라인을 서서히 매물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올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뚫을 때 또 장대가 나오는데 밀리지 않고 우리가 이평선에서 배웠던 게 있죠. 이평선에서 배웠을 때 이 단기봉 15분 라인에서 빨간색 14일 이동평균선을 절대 깨지 않고 쭉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후로 14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단식으로 올라갔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단식입니다. 한번 이렇게 휩소가 나와주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도 계단식으로 점점점 올리면서 그 다음 저항대에 터치를 해요. 그리고 한번 빠졌고 눌리지만 14일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이 저항대를 부딪힌 고점을 두 번째 올릴 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계속 올려주죠. 여기 보시면은 계단식 상승의 무서움은 이거예요. 숏을 칠 땐 굉장히 무서운 거죠. 롱을 칠 때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계단식 상승은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려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점을 올려주고 14일선을 타고 첫 번째 고점 라인을 또 올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두 번째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두 번째 저항에 걸쳐 있죠. 캔들 복마감이. 그리고 하락했을 때 또 봐야 돼요. 여기 기준으로 올라갔죠. 고점을 올렸어요. 그리고 눌렸는데 여기의 저점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점을 보는 거예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올립니다. 여기 첫 번째 고점을 두 번째 고점에서 또 올려줬죠. 고점을 올리고 눌려요. 근데 눌린 이 저점이 이 첫 번째 저점보다 또 올라갔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옆으로는 밀고 있지만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또 계속 올립니다. 세 번째도 두 번째보다 올라갔죠. 그리고 눌리지만 여기보다 저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세 번째보다 고점이 올라갔죠. 눌렸어도 이 저점이 여기보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단식 상승을 계속 꾸준히 해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고점을 뚫어주는 순간이 올 때 강하게 쏴줘요. 이렇게 여러 번 부딪힌 횟수가 많을 만큼 저는 근데 보통 3번에서 4번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 부딪히면은 조금 힘이 많이 모자르거나 이제 곧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첫 번째 고점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윗 저항을 뚫어주면서 강한 힘이 발산을 해요. 당연히 이런 힘들이 응축되어 있는 추세를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겠죠. 거래량이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여기에 막혀있던 매물을 소화하니까 팡 튀는 겁니다. 그리고 눌렸지만 다시 이 라인을 지지하면서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IP에 들어가신 분들이 제가 3.938 라인이 고점으로 적용될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라인들에서 많이 물량을 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하락이 나오죠. 제가 왜 3.938 라인을 고점으로 잡았냐면요. 날봉을 다시 볼게요. 3.938 라인을 본 이유는요. 일봉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 라인이 이 고점 라인에 도달해 있죠.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과거 차트를 보면요. 이 라인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게 저점이나 고점에서 나왔던 장대 양봉이나 음봉, 추세를 전환시키는 애들이죠. 여기서 쭉 내려왔다가 추세가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등이 나와요. 여기서 막혔죠. 이 막힌 라인을 옆으로 쭉 밀어보면요. 꼬리는 계속 왔다 갔다를 합니다. 위로 뚫었다가 다시 눌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렸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지만 이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가 되게 강한 무언가의 힘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무언가에 막혀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에 장기 이평선 라인도 몰려있죠. 이평선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중기와 장기 이평선이 몰려있잖아요. 이렇게 갭이 중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갭이 굉장히 크죠. 퍼센티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중기와 장기 이평선이 약 58%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평선 공부 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왜 이렇게 중기와 장기의 갭이 생기는 걸까요? 채팅으로 한번 답을 아시는 분은 이야기를 한 번만 해주세요. 참여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뭐 정답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막 써주셔도 돼요. 중기와 장기의 이평선이 큰 이유. 최근의 가격이 예전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다. 맞아요. 통킴님도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맞습니다. 예전에 BCH가 하락을 쭉 한 다음에 옆으로 한 2년간, 1년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가졌었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크게 빠지니까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조금 더 수직 낙하를 하게 되죠.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꺾입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들은 그 장기적인 평균이 있기 때문에 되게 완화되면서 하방으로 내려오게 돼요. 같은 구간에 7일 단기 이평선이 내려오는 각도랑 186, 217 장기 이평선이 내려오는 각도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급락을 하게 되거나 최근 단기간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와 장기 이평선의 갭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이 이렇게 크면은 큰 갭을 채울 수는 있지만 지금 IP 같은 경우에
그 갭을 채웠죠. 갭을 채울 수는 있지만 터치를 하고 그 갭 이상으로, 이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보다 여기를 채우고 다시 하락하는 일이 많았다. 과거 차트에 갭을 채우면 하락하는 일이 많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강하게 꾸준히 장기 홀딩을 할 수 있는 차트들은 횡보를 많이 해서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가 갭 차이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 갭 차이가 별로 없는 장기 이평선을 뚫어서 그 위로 계속 쭉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IP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좋아서 급등을 했지만 이 이평선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래 홀딩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차트였죠. 그래서 이 3.983 이 라인까지가 장기 이평선과 딱 잘 맞물리는 저항대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3.983 라인을 최종 목표로 보시길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IP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칠리즈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달, 이번 한 달에 칠리즈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칠리즈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으로 확인을 해보면 주봉에서 하락 이후에 하락을 쭉 하죠. 그리고 저점을 찍고 한번 반등이 나와줬던 캔들의 종가, 이런 캔들의 종가는 거래량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점을 찍고 처음 반등한 장대는 굉장히 유의미한 차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래량이 많이 나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점을 찍고 고점을 달성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쭉 밀어보면은 이 캔들도 이 종가와 비슷한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하죠. 그리고 미래에도 이 캔들의 고가가 여기 종가와 비슷하게 맞고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발 하락이 나왔고 옆으로 밀어주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이 라인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가 먹었었어요. 그리고 한번 먹고 날봉으로 넘어왔어요. 한번 먹고 날봉으로 넘어옵니다. 날봉으로 넘어왔을 때 제가 이런 라인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의 끝부분에서 나온 고가 조금 길게 보여드릴게요. 하락을 쭉 하고 있죠.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찍고 나온 고가,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쭉 하다가 저점을 찍고 나온 종가 아니면 고가, 하락을 하다가 찍고 올라온 종가,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는 다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퍼센티지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라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4시간 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 라인이 이 라인이거든요. 0.5466 라인. (0.5466) 라인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아까 주봉에서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서 종가는 이 주봉 지지 라인을 계속 잘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아까 찍은 그 라인에 이제 저항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죠.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쭉 뚫어주고 다시 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였나 봐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이 꼬리가 계속해서 눌리는 윗꼬리가 생기죠. 여기만 뚫어주려고 하면은 눌리고, 뚫어주려 하면 눌리고 하면서 캔들의 종가가 이 라인을 한 번도 넘겨주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한번 위로 쫙 쏴줬죠. 쫙 쏴주고 고점을 만들고 옆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빠지지만 다음번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을 지지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빵 하고 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칠리즈는 이번 연도에 그 올림픽이었나요? 월드컵이었나요? 그 이슈가 있죠. 그것도 있고 지금 NFT 관련 코인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리즈도 그렇고요. 칠리즈가 오르니까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이런 코인들이 올라줬죠. 근데 그런 코인들은 또 NFT이면서 게임 코인입니다. 게임이면서 NFT가 오르니까 또 블러 코인이 오르죠. 블러 코인은 어떤 거냐면 오픈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NFT를 판매하는 거래소인데 오픈시에 이제 라이벌격 되는 NFT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래소가 블러입니다. NFT가 쭉 올라가니까 NFT와 관련된 게임이 오르고 또 그거를 사고 파는 거래소가 또 오르는 거죠. 결국 칠리즈가 쏘아 올린 뭐 게임이나 NFT 이런 종류의 코인들이 지금 칠리즈를 기반으로 좀 올라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칠리즈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또 ASR이나 산토스, ASR은 AS 로마라는 축구팀의 팬토큰이에요. 맞아요. 통킴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산토스는 또 FC 산토스라는 축구팀의 팬토큰이더라고요. 그래서 칠리즈가 이렇게 한 가지 섹터가 아니죠. NFT 섹터이면서 동시에 축구 팬 토큰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팬 토큰 코인도 같이 오르고 NFT가 같이 오르고 또 NFT는 사실상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코인도 같이 오르죠. 칠리즈가 오르면서 그 세 가지 섹터가 순환이 되면서 같이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한 가지 이슈가 떠오르면서 또 게임 코인이 오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칠리즈가 기반을 닦아주고 올리니까 엑시가 그걸 보고 또 새로운 이슈를 터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뉴스 기사를 이런 토큰에 관련된 코인 기사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차트가 좋으면은 꼭 그에 맞는 이슈가 터져요. 저랑 오랫동안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좋아서, 차트가 좋아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다 보면 꼭 나중에는 어떠한 이슈가 터졌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지금 그런 이유 중 하나로 오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엑시가 터지면서 뭐 게임 코인들 있죠. 갈라 코인, 또 빅타임 이런 애들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